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3월 물가 상승률 CPI 비율이 8.5%로 41년 만에 가장 높았지만 이 수치 아래에는 또 다른 많은 문제점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러시아 침공,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걸 저희가 이번 CPI 지수로 또 한번 엿볼 수 있었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2년 1월, 2월, 3월 달을 보는데 지금 8.5%로 지난해에 비해서 월등 상당히 높게 올라간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해서 급하게 높은 지수로 올라갔다가 지금 곧 있는 연준 미팅에서 금리 인상을 베이스 0.25포인트가 아니라 0.5%도 인상을 할 수 있다. 혹은 0.7%도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S&P 500 지수는 오늘 4시 기준 0.3% 하락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0.4% 하락이 됐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3% 하락이 된 걸 저희가 볼 수 있죠. 오늘 이렇게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고 또 하락세를 보인 이유에는 앞으로 있을 은행들에 대한 어닝콜에 대한 큰 기대가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다른 건 이제 인플레이션 비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보다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주식 마켓이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죠. 지금 보시는 기사는 뱅크 오브 캐나다가 내일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함에 있어서 금리를 20년 만에 최고치로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 하우징 마켓도 약간 불안성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집을 막상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큰 부담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요. 오늘 시바이누가 20% 이상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2021년 9월 달에 시바이누가 코인베이스에 등록이 된 이후로 약 7개월 만에 이제 로빈후드에 등록이 되면서 오늘 크게 상승이 되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솔라나, 폴리간, 그리고 컴파운드까지 로빈후드가 등재를 하면서 이제 시바이누, 그리고 솔라나, 폴리간, 컴파운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렇게 노출이 되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시바이누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컴파운드,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매틱, 폴리간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시바이누가 이제 코인베이스에 등록됐을 때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렇게 처음에 어떤 게 등록이 됐을 때는 가격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펌핑과 덤핑에 대한 그러한 분위기도 조성이 같이 되니까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되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펌핑과 덤핑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을 카피한 제1의 첫 번째 나온 코인인데요. 이 코인이 계속해서 도지코인이 상승이 될 때마다 상승이 되었다가 지금은 도지코인에 이어서 뒤따르면서 시바이누가 등록이 되면서 또 한 번에 각방을 받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킬러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고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로빈후드에 다시 등재가 되면서 또 한 번에 큰 기대가 되고 있고 또 폴리간 역시 이더리움의 확장 네트워크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이사회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도지코인이 밀어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다른 한 가지의 뉴스는 이제 파라그라고 트위터 CEO가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이사회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바꾼 것을 저희가 알았는데요. 이렇게 결정을 뒤바꾼 이유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가장 유사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데이브이라고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계속해서 이끌고 나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트위터를 남겼는데요. 이 옵션에는 3가지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데이브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취할 수 있는 3가지 행동을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 옵션은 뭐냐면 지금 그대로 트위터의 스테이크를 약 9%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자기의 파워,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 사회를 약간 컨트롤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더 큰 트위터 쉐어를 주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트위터를 정말로 더 크게 컨트롤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건데, 그래서 이 사회에 올라가지 않은 거죠. 이 사회에 올라가게 되면 14.9%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측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3가지 옵션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트위터 주식을 팔고 다른 소셜 미디어를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지금 가장 가능성이 있는 옵션 3가지로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래도 더 큰 트위터 스테이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손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아무래도 이러한 모든 가정은 일부러 트위터에 최고 주주들을 약간 화를 돋구게 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트위터 주주들과 사이가 굉장히 나쁜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제멋대로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많은 주주들이 계속 압박을 주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너 그렇게 계속 함부로 트윗을 날리면 안 된다. 그렇게 트위터를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좋아요를 누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계속 큰 파워를 사게 된 이유는 더 많은 자유롭게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한테 제발 말 좀 아껴라. 정말 조심히 놀아라 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 사회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또 한 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뒤에는 또 다른 이제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이 사회 주주들을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지켜보면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방법을 취할지 저희가 곧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큰 파워를 트위터에서 가져옴에 따라서 도지코인 활용성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회에 거부를 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파워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가 더 큰 파워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일부의 계획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는 행사 기간에 일론 머스크가 그 반대로 도지코인을 드론으로 올리면서 홍보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는 피터 틸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보여줬고요. 비트코인을 믿지 않은 욕하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워렌 버핏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계속 언급을 해왔고요. 그리고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사람들한테 호소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마이애미 컨퍼런스 앞에는 이렇게 월스트리트 앞에 있는 황소, 그것을 변형시켜서 사이버 불로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을 축축하면서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최고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요. 이더리움에 관한 뉴스인데요.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다른 개발자들이 자신만의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이제 캐시 우드에 따르면 특정 사용 사례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유용성을 감안할 때는 이더리움은 많은 정통적인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의 값어치가 약 2030년쯤에는 마켓캡이 20트릴리언이 되면서 1억 7천에서 1억 8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캐시 우드 같은 경우는 아무도 테슬라가 정말 4배, 4배, 5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이제 캐시 우드가 정확히 맞췄는데요. 이런 식으로 또 캐시 우드가 다시 한번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을 정확히 이제 맞출지는 오로지 시간만이 100%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지금 섀도우 포크라고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를 연습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더리움 2.0이 정말로 착착 진행이 되고 수수료가 싸지고 더 많은 NFT 그리고 네트워크가 성장이 된다면 캐시 우드가 언급한 것처럼 1억 7천에서 1억 8천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희가 의식해야 될 건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세상에 1도 없고 단지 시간이 돼야 그때 돼야 대할 수 있으니까 무리해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투자는 자기가 잃어도 감당이 될 만큼만 그리고 또 이 영상을 기준으로 투자하시는 말고요. 또다시 리서치를 해보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또 알람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